네, 마감 10분 전에 시작하는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9일 어느덧 12월의 두 번째 화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부터 3일간 클로징벨의 우리 터줏대감 명행이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제가 홀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부족합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또 클로징벨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뭐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두 분께 궁금한 점, 저에게 또 제가 부족한 좀 예리한 그런 송곳 같은 질문들 여러분께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두 분께 직접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두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쭉 끌어올리면서 분위기를 한껏 좀 만들어 놨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 흐름이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내면서 0.28%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4,100선은 지켜내주고 있네요.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0.37% 상승 9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 FOMC를 보고 시장이 조금 움직이겠다 이런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그리고 범송공자 장우진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오늘부터 우리 명행이 없잖아요. 네.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아예 무슨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하는 건데. 아니 근데 또 오늘 우리 작가님이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그러게요. 감기 네.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또 저희는 바이오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되나요? 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좋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화면이 안 나와서 화면도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따 땡땡땡 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로만 보면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좀 그렇고. 근데 코스피는 또 낙폭을 또 줄여냈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폭을 줄여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한번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는지 관전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시장은 예상했던 수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가두리 양식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지금 상회했거든요. 4,100 정도에서 가두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걸 좀 넘어선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달려갈 수 있냐, 치고 갈 수 있냐라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FMC에 대한 FMC 이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F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죠. 이제 거의 90% 가까이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견이 나올 거다. 플러스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질 거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진하고 그냥 시장 동향을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딱 이 정도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얘기드렸던 건데 뭐 또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있는 것들은 갈 거다. 네. 근데 그게 이슈가 이어지면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랬었고 최근에 보면 원전도 그렇고 잠깐 이슈가 돼서 올라가다가도 멈추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변하면서 뭔가 좋은 시장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공격적으로 엄청 좋진 않다. 대형주 중심으로 베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장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간 많이 쉬었던 조선주들도 잘 올라와주고 우리 공자님 아프신 것처럼 바이오도 또 다시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우리 본부장님의 네. 관전평도 들어볼까요? 네, 그 제목이 다르신 것처럼 뭐 방사는 뭐 그저께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반등을 했고 어제 눈치채가지고 오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주가 반등도 먼저 하죠. 조선은 하나오션 그죠? 관련돼 가지고 그 지분 인수 그건 기사도 나오고 해서 또 반등할 때가 더 돼서 반등을 또 하고 반도체가 쉬니까 그런 쪽이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 순환매고요. 아까 공자님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박스권 우리 전고점을 빨리 뚫기에는 기력이 아주 녹록하진 않아요. 환율도 그렇고 뚜껑을 열고 내년도 금리 인하를 진짜 적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뚫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쉬니까 삼성 하이닉스 따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좀 억울한 건 아니지. 투자 무슨 주의 종목? 이게 걸리는 바람에 네. 당분간 못 가죠. 그러면 사실 그게 1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걸린 거죠? 그러니까 1년 전보다 200% 이상 시점 되면은 그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딱 해서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10일 동안 최근에 나왔던 고점 그거를 뚫어버리면은 또 투자 주의가 아니고 투자 경고로 갈 수가 있는 4가지 종목, 3가지 항목 중에 하나에 걸리기 때문에 그럼 57만 7천원을 뚫기가 어렵죠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물론 그렇다가 멈추게 되면 나중에 그거 지나가서 뚫을 수 있겠지. 근데 일단은 12월 22일까지는 브로드콘 나오고 마이크론 나오고 하는데 그게 잘 나와도 아마 그거를 쉽게 뚫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진짜요? 경계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네, 네.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순환매다. 같습니다. 순환매다. 현재 상황은 그다음에 반도체 내에서도 굉장히 순환매야. 뭐 7, 8% 오른 것도 있어요. 개별 종목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위에가 안 가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하고 밑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 안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짚어보면은 오늘 현재까지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400억 원, 기관이 좀 많이 사주네요. 1,800억 원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팝니다. 2,7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개인만이 2,500억 원 정도 사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외국인이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 들어오나 싶었거든요. 어제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다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돌아섰습니다. 이게 뭐 FOMC나 브로드컴이라는 큰 변곡점을 앞두고 지수도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외국인조차도 이제는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이런 기조인지 아니면 우리 범성공자님께서는 이제 특히나 박스권 가두리에서 가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박스권 위쪽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좀 외국이 다시 눌러주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FMC 결과도 다음 주죠. 네, 이번 주죠. 이번 주 내일 모레. 아파가지고. 네, 지금 내일 목요일 모레. 네. 제가 뭐 그 수면제 아까 처방 맞고 와서 정신이 없는데 아이고. 이번 주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잖아요. 그러면 FMC 끝나고 나서 이제 방향이 그 이후에 이제 정해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들이 조금 특이해요. 원래 지금요? 박스권을 완전 가둬놨다가 네. 이제는 조금씩 상방으로 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 약간 하방이 되면서 가두리로 약간 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상방 가능성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있어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년 5월이면은 그 파월 의장이 내려가고 캐비넷의 의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는 무조건 빨라질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은 지표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의장의 성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하방 배팅은 아닌 것 같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었어요. 박스권, 네. 설사 박스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라고 배팅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강조했었고 그게 그 이후 나서 이제 시장이 빵빵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은 저는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배팅은 배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좀 늘려놓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기다려봐야지 이건 오케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 좀 위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하방 배팅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방 배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개인이 지금 옵션 포지션이 최근 들어서 막판에 들어서 양매도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긴 한데 상방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방 쪽을 보는 그런 흐름으로 살짝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달러 약세의 흐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갈 거고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원화가 동반 강세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조금 이게 꼬여 있고 엔화 약세 베팅이 좀 강하게 들어 있는 건데 이게 순식간에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보면 일본의 적정 환율, 펀더멘탈 대비 적정 환율은 심지어 125엔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5엔인데 뭐 125엔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40엔대 초반까지만 내려가도 환율에서 있어서 굉장히 큰 흐름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원화 같은 경우에도 1,300원 후반대까지도 뭐 단기간에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 환율이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국 시장을 약하게 봤다. 한국 시장을 만약에 하락으로 베팅을 했다. 그러면 네. 크게 당할 수도 있죠. 하락에 베팅하지 말아라라는 말에 공주님 말에 동의를 한다라는 댓글들이 많네요. 아, 그리고 코맹명이 없으니까 우리 공주님이 맹맹하다. 공주님 이러다 쓰러지시겠다. 양말님이 말씀하시는데 건강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어셀님이 명행이 있어야 방송이 재밌는데 라고 하셨는데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중에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 재밌거든요. 본부장님? 아 그래요? 제 말 듣고 계시죠? 아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아재 개그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제일 그 목소리가 제일 나은 것 같네. 그렇죠? 아 그렇죠. 여기 네. 중에서 저도 사실 콧물이 계속 약간 그런 나가지고 것 같아요. 네. 저는 컨디션 괜찮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아, 다음 저는 괜찮습니다. 타자. 알겠습니다. 저는 튼튼해요. 오늘 그러면 개그 많이 해주시면서 네네네네. 재미를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 땡땡땡 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가님이 50초 전 40초 전 땡땡땡 발사를 해주셨고요. 우리 전효미님 오셨습니다. 땡땡땡. 금바위님도 땡땡땡 해주시고 계시고 사랑초님은 명주에 돌아와 하셨는데 3일 후에 금요일날 돌아오니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말님은 현금을 챙겨서 한 방을 노리자 지금 상황을 조금 베팅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괜찮아. 재미없어도 돼. 라고 저희에게 네네. 응원을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흠님께서는 부장님의 개그를 기대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한파 경보가 온다 이제 하시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수를 확인하면서 시장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는 비슷하네요. 0.27% 하락하면서 4,113선에서 마감을 합니다. 하락으로 오늘 마감을 하고 역시나 외국인은 파는 모습, 개인과 기관이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계속해 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그 물량을 개인이 2,400억 원 정도 받아주면서 오늘 93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오늘 뭐 어제 강했던 삼전,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파란불을 보여줬고요. 대신에 바이오 쪽에서 좀 올라와주고 그리고 조선과 방산들이 또 올라와주면서 코스피를 그래도 하락에서 낙폭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 코스닥에서는 어제와 비슷하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끌고 와 주면서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알테오전이 여전히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공자님께 한번 시황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일단 거래대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거래대금이 13조 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5조 원 이상 나왔었고 이틀 연속 오를 때 거래대금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힘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12조 원, 11조 원, 그러니까 최근에 1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네. 제가 코스닥이 계속 10조 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800대 한 중반 정도였거든요. 11월 한 말까지도. 근데 그 이후에 코스닥 랠리가 오면서 코스닥이 이제 10조 원 계속 돌파했었고 오늘 10조 원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닥 쪽에도 힘이 빠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양시장 다 살짝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외국인 순매도가 2천억 정도, 기관이 167억 순매수, 코스닥은 외국인이 700억 순매도, 기관이 한 1,350억. 그래도 코스닥은 기관이 좀 순매도를 강하게 했네요. 근데 재밌는 건 코스닥이 상승했잖아요. 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965, 상승이 649,
하락이 더 많았어요. 오. 네, 오히려 코스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401, 하락이 476으로 비율로 보면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 종목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닥은 가는 것만 같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주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뭐 볕이 들고 다시 코스닥 뭐 가자 뭐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의 수급 쪽을 좀 보면, 기관 외국인 쪽의 수급을 보면 오늘 오랜만에 조선주, 방산주 불을 뿜었죠.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HT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강하게 들어왔고, 기관의 순매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 역시나 삼성중공업, HT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 쪽, 그다음에 방산은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좀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순매도를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가 강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순매도했다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순매도한 걸 제외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순매수에 대해서. 특히나 기관의 순매도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간 좀 관망하고 있어요.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FMC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들도 약간 눈치 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개인이 매수를 했잖아요. 지금 FOMC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만약에 이 개인의 매수가 베팅을 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바라본다면은 거래량도 사실 한정되어 있고 지금 좁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이거를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부터 좀 주도주를 담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의 성향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10월 20일까지 보름도 안 남았죠, 워킹데이로. 네. 지금 요 보름 사이에 무슨 베팅을 한다는 게 아까 팔고 현금으로 뭐 베팅하겠다는 거는 이 FOMC하고 다음 주 BOJ나 이런 게 뭔가 나쁜 게 나오겠다는 걸 베팅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현금을 왕창 갖고 있고. 네. 현금이 지금 한 20%인데 한 50%가 늘렸다가 그런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겠다는 건데 그게 맞을까? 반반 지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한 30%이고 그런 30%가 발현된다고 치더라도 장이 여기서 5% 이상 빠질까? 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확 늘려놓는 것도 그다지. 그리고 현금 50% 늘어도 합시다. 20에 50% 베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장이 안 좋아서 FOMC 거점하고 하고 다음 BOJ까지 내려가. 뭘 살까를 생각을 해야지. 뭐 살 거야? 많이 빠지면 빅 디프가 나면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적게 나는 거 살 것 같아요. 본인 마음을 미리 정하고 해야 돼. 팔 때. 근데 오늘 장을 보면 그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많이 빠짐. 마지막 많이 빠지면 그 종목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적게 빠지는 거를 그래 이게 강하다 그거 살 것 같아요. 팔 때 그 생각을 못 하고 팔아놨다가 갑자기 장이 한 5% 빠지는 게 아니고 FOMC 하고 나서 1, 2%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못 잡을 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아주 단기력에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5% 이상 장이 빠질 확률은 내가 30% 이상 아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빠질 수는 있죠. 예, 그래서 현금을 이 차에 확 밀리는 건 좀 쉽지 않고 순환마에 동참해가지고 좀 덜 빠지는 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는 더 사지 말고 좀 많이 빠진 거는 조금 트레이딩 해보고 이러면서 현금 비중은 20, 30%를 유지하는 걸로 그냥 한두 주, 다음 주까지는 가보는 수밖에 없다. 다음 주 한 이맘때, 목요일 했는데 별거 특별한 게 없다. 연말에 쉬고 싶다. 그땐 줄여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주 한 두 주하고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는 소강이든. 근데 다음 주까지는 일주일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에는 또 변동이 있는데 변동이 꼭 마이너스 5%로 확률도 50%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한 베팅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빠진 거를 약간 섞어서 하는 거를 반. 난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안 파는 거 반. 그 계속 제가 한 달째 바벨 전략. 삼성 하이닉스 좋다고 하지만 네. 새롭게 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5, 60% 사는 걸 제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자동차도 그렇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사실은 회사에서도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방사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바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한쪽 섹터만 삼성전자만 혼자 13만 원 갖고 장을 4,500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럼 거꾸로 뭐 바이오나 이런 것만 가지고 혼자 1000스타, 1100스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번 주에 발표되더라도 바로 1050 이렇게 갈 수 있는 코스닥의 내재 힘이 모든 종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가다니까 키 맞추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중용을 지키는 그 포트에 대한 생각을 잡고 다음 주 후반에나 그 포트에 대한 연말 거를 좀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리즈너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 딥은 없고 차근차근 키를 맞추며 가기 때문에 네. 좀 빠지는 것 중에서 순환매가 도는 그렇죠. 그쪽으로 좀 근데 보자. 전부 트레이딩을 내가 현금의 80% 트레이딩만 하겠다면 정신이 없을 거야. 오늘도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반은 그냥 갖고 있는 거 갖고 있고 1, 2% 빠져도 네. 나머지는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근데 뭐 일하시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지. 안 그러면 뭐 CD식으로 크게 이게 사더라도 현 시장가하고 그다음에 금리마켓 뚝뚝 떨어뜨려 걸리면 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거 어떻게 달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 오늘 명언 아침에 있었나? 없었지 않을까요? 안 오셨어요? 오늘? 오늘 더 없다고. 벌써 존재감이 영향이 누구야? 존재감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네. 뭐라 그러냐면 네네. 오늘 장이 지축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다. 내려가든 오르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반반 치킨 전략.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오늘은 또 치킨 대신에 봉골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공주님께 한번 똑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어떻게 개인들은 지금 일단은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만약에 내일 또 다시 산다면 FOMC 이런 큰 변곡점을 앞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모아가는 그런 쪽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또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박스권을 생각한다면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요거 한번 잠깐 네네네. 보시겠어요? 이 화면을. 오늘 제가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건데 한번 이슈들을 살펴봤을 때 1번은 FOMC 우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머지의 특징들? 네. 이건 그거네요, 이제. AI, 다 종목이에요. 다 종목. 실적.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뭐 투데이 이슈 가지고 왔으면 매크로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할 때 시장에서 매크로 관련된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이 빠질 겁니까? 오를 겁니까? 매크로가 지금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잖아요. 매크로 관련된 이슈는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매크로가 여기서 또 요동칠 거다라고 우려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도 있지만 12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뭐가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QE가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텔스 QE. 우리가 양적 완화한다고 발표도 안 할 거고 채권 살게. 근데 그게 QE잖아. 아니야. 우리 채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유동성 관련된 이슈는 거의 사그라들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담아가도 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FOMC 이후에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시장을 고꾸라뜨릴 거냐? 아니다. 왜? 유동성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무엇을 사고 싶은지 중장기적으로 나는 진짜 섹터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지금 고민했을 때 그거를 내가 좀 준비했다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평상시에 뉴스를 듣고 바로바로 살까 말까 너무 이렇게 푸시 당하지 말고 자기의 엑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레이팅을 정하는 거야. 어떤 종목이 한 20개 있다. 아직 지금 산 거 아니지. 종목하고 그다음에 레이팅을 마이너스 한 3 정도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찍는 연습을 해요. 점도표처럼. 그리고 찍다가 한 번은 사지 말고 5번째 찍을 때 그때 마음 잡혔을 때 팔든지. 그럼 늦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중한 거지. 신중. 예. 이게 장이 엄청 빠졌을 때는 그 신중함을 좀 과감하게 바꾸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100, 4,200에서 확인되기 전까지 바로 4,300, 400을 바로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순환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장중에 아까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아침에 너무 일찍 산 사람들 그걸 까먹고 오후에 안 산 사람들은 평균 단가가 높아. 맞아.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이렇게 천천히 했으면 손해는 안 봤을 거야. 약간 높게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려면 레이팅을 하고 항상 이렇게
매트릭스를 내 뭐 20개 너무 많은가? 10개 해놓고 레이팅을 5개 해놓고 이렇게 엑셀을 항상 하루에 한 3번 보면서 시행은 뭐 꼭 매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도 오늘 8,100 나왔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아 무슨 어디 오펜하이머인가? 오펜하이머에서 8,100을 불렀어요. S&P 500을. 다른 데 다 7,500, 600인데 과감하게 했는데 봐요. S&P 500이 8,000이라 불러 8,100 불렀는데 네. 금리 인하는 내년에 한두 번이라 했어요. 금리 인하를 한두 번 하고도 8,100을 부른다는 거는 아침에 얘기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산업별로 전체적으로 좋다고. 그러니까 AI 거품이고 이런 게 아니고 금리 한두 번 인하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부르는 게 8,100이 불렀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만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펀더멘털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면 금리나 뭐 한번 징검다리를 가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보는 섹터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면 지금 공자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 뒤는 모르더라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내다본다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알파 여기 델타 있는데 자기가 여기 보는 한 10% 더 빠졌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그렇게 안 빠질 때도 급하지 않게. 이렇게 좀 조절하는 능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연습 게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랑 같이 연습하면 되겠네요. 항상 그렇죠. 자료 준비해 주시면. 제가 무슨 여기 누구처럼 이렇게 뭐 제 채널 열고 이렇게 하면은 네. 마구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소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그 누구가 또 여기 이제 아니 뭐 여러 민기회의 사람들 그분들이 하시면 되고 예. 저는 가끔 댓글 달아드리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암살자님이 그래서 금리 인하 확실히 해요라고 하셨고 미국 채권 금리가 9월로 되돌아간 건가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계시고요. 자소님께서는 금리 인하 안 하면 치과에 가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치과 금리. 금리 인하 안 하면 치과에 가서 항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은 확정적이지만 일단 미국채 10년물이 상승하고 있고 또 매파적인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지만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은 금리 인하 안 해도 미장은 뭐 8,100까지도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나왔다. 그 증권사가 있다. 그 사람 두 번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증권사 말고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금리 인하는 하겠죠.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매파적이라고 우려하는 건 금리 인하는 했는데 이번에 피치 못하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뭐 내년에 일단 1월 건너뛰는 거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하면 5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5월 새로운 연준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금리 인하하면 속도가 조금 느린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선반영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선반영이 돼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서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금리 인하 되니까 여기서 좋을 거야라고 베팅하는 건 아니죠.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경감됐다라는 측면에서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베팅을 해서 뭔가 시장 안 좋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힘들 거라고. 왜냐면 달렸잖아요. 그렇죠. 계속 달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들었던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또 나중에 내년 이후에 금리 인하 속도 줄어들 거에 대해서 우려해서 딱 하락 베팅 할까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네, 유동성이 풀릴 거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첫 번째 유동성은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풀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QE 우리가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풀리는 게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TJ 잔고 지금 많이 쌓여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돈 푸는 거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미국에 좀 유리한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이미 지나온 상태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미국을 트럼프는 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외국한테 소송을 엄청 당할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1인당 2,000불 돈 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상방 배팅을 하는 게 맞지 하방을 보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네요. 네.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버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짧게만 들어볼까요? 네네. 갔나요? 괜찮습니다. 예.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네.
현금이 없으면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 네, 한 20% 정도는 있어야 된다. 현금만 들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버릴 수는 없겠다. 가지고 있어라, 꽉 잡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네. 힌트는 아니고 뭔가 그 팁 팁 같은 걸 팁 드린다면 좋아요. 네. 10시 이전에 매도해서 현금을 좀 챙겨 놓으세요. 오전 10시 요? 10시 이전에. 왜 네. 그때 절대 매수 버튼은 삭제해 놓으시고 네. 그때는 매도만. 매도만. 시장이 지금처럼 흔들릴 때는 10시 이전에 뿜었다가 보통 조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랠리가 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오른 종목도 있긴 하지만 보통 10시 이전에 지수 뿜었다가 내려가요. 보통 진짜 강세장이면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금을 챙겨두실 거면 10시 이전에 조금 매도해놓고 강한 종목에 대해서 다 팔라는 게 아니고 강한 종목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아침부터 불거지면서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10시 이전 좀 팔고 보지 뭐.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나 좀 내주고 보지 뭐. 그런 식으로 현금을 좀 챙겨놓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슈에 따라 종목별로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강할 때 차익 신원을 해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전강 후약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별로 보면은 저희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이슈 있었던 걸로 이야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방산 한번 짚고 요 걸로 넘어갈까요? 방산이요? 네. 네, 말씀하시죠. 방산이 아니라 조선이요. 어제는 좀 방산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뭐 HD 현대랑 인도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가 불을 뿜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6.26% 올랐고요. 그 외에 조선주들도 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조방이 좀 많이 쉬었다가 지금 반등을 세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이쪽을 봐야 하는지 이게 또 오늘 하루 만의 이슈인지 아니면 좀 연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일단 순환매적인 게 많고요. 방산이 망가졌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조선은 이제 오늘 아까 인도 얘기 나왔고, 네. 그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어디죠? 조선소 인수하는 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하나 오션에서 인수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인가? 거기 힐리 선수. 네. 그거 인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맞아요. 지속적일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쉬면은 조금 더 쉬어야겠지. 예, 수급이 그쪽에서 비어 있으니까 그쪽이 만약에 튀면은 그러니까 브로드콤이 나오고 다음 주에 그 마이크론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런 쪽이 반도체에서 으쌰으쌰 하자 나오면은 그쪽 다시 수급을 또 뺏길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벨이라 얘기한 게 어느 한쪽 섹터만 혼자 달리는 섹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예전에 그 올 7, 8월 달 이전처럼 그 삼성전자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전처럼 조방이 그 정도의 파워를 낼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수급을 뺏고 주고 가고 이런 이벤트성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포트에서도 한 10%? 뭐 한 10% 정도 조방 쪽에 갖고 있을 수 있다. 근데 반도체가 갑자기 20% 이하 됐냐? 그럼 언더잖아요. 장 35% 40%인데 그거는 또 위험하죠. 예,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본부장님 포트에서는 조방이 네. 가장 아래에 가장 아래에 있었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빼버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보여드리는 게 네.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28페이지 보여드리면 오전에 명예롭게 가기 전에 이걸 질문을 안 하길래 빨리 마음 떠. 아유 왜 안 했어 질문을. 마음이 떠서 회사에서 왔는데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플러스 바벨이야. 바벨 아니에요, 바벨? 아니, 바벨. 이렇게 양쪽으로 다 드는 거. 한쪽만 드는 게 이쪽으로 다 이렇게. 그게 바벨이라고. 한쪽 그게 바벨 전략인데 네. 반도체 40%. 이거는 반도체 약간 오버가 있어요. 저희 화면이 안 나와서 PD님 화면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목이 아프신데 요거 맛있는 거 드세요. 저보다 우리 공자님께 드리고 지금 화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좀 드시면 나요 목이 좀 네. 칼칼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40%라는 거는 물론 이걸 어떻게 섞느냐. 삼성하이닉스 소부장 이건 사람마다 자유인데 소부장은 상당히 셀렉티브해야 된다. 오늘 뭐 소부장 중에서 이런 종목도 있어요. 누가 물어보던데 STI처럼 작은 종목. 전력 반도체 장비 뭐 이러는 게 8% 오르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죠. 근데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재빨리 오른 게 있는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은 없고 어저께 하이닉스가 6% 오르는데 따라갔다가 오늘 왜 1.8%에 빠져? 그게 궁금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그게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는 시가 총액이 아마 5%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는 약간 오버한 거예요. 근데 제가 50% 이상 안 가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딴 데로 갈 때가 있어. 그래서
자동차 제약 바이오하고 이 로봇 이런 거 여기 갖다 붙여놨는데 요건 좀 분리해서 로봇하고 자동차 요거 빼고 자동차 제약은 그럼 좀 줄겠죠? 한 25%. 변방조를 한 10% 맥스 이렇게. 그러니까 변방조를 할 때 오늘 마집 빠진 뭐 이런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선은 안 넣습니다만 조선까지도 넣을 수도 있죠. 본인 근데 아까 말한 건 이게 요런 것들이 이게 한 25% 돼가지고 반도체를 15%로 20% 거꾸로 갈 수 있느냐? 그러기엔 좀 무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번 주 다음 주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게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바벨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걸 다 사다 보면은 현금이 없어요.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거를 맥스로 사다 보면 4, 3, 10 하면 이상하네. 4, 3, 10, 10 하면은 10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요 밑으로 가면은 4, 2, 5, 5 하면은 21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한 20% 정도 현금 가지고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대충 조금 줄여서 먼저 갖고 있어도 되겠죠. 일단 역시나 반도체를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바벨 전략 보여주셨고 주가가 갈 때 안 가면 문제예요. 만약에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어. 한 18조 나왔다. 그럼 게임 끝. 게임 끝이 뭐지? 안 본다. 그러면 다 팔고 이쪽으로 가면 돼. 조방변으로. 도반문에 갈지 한국장을 팰지 모르는데 이제 극단적인 거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간다. 이건 문제지. 여기 삼성전자가 한 22조 나왔어. 22조 4분기 실적이. 하이닉스가 한 17조 나왔어. 그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간다. 다음 달 초에.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도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오버웨이트 자체의 흐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 오늘 투자 주의 받은 거는 뭐 타이밍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반도체를 가장 많이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일단 오늘 강했던 조선 같은 업종은 이벤트성으로 일단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자님 괜찮으세요? 네. 질문해도 될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조선이 불을 뿜었고 사실 조선 방산이 많이 쉬고 다시 또 반등을 좀 세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좋고 나오는 뉴스들도 좋고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실적은 수주가 쌓여 있고 그 수주가 이제 저가 수주가 고가 수주 전환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건 이제 두 가지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더 수주가 들어오나? 네. 새로운 수주가 들어올 수 있나? 그게 오늘 아니었나요? 네. 인도? 인도는 다른 뉴스. 네. 추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나 플러스 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추가 캐파를 마련할 수 있나? 인도 뉴스는 추가 캐파 이슈였어요. 네. 인도에서 지금 보면 신규 조선소, 컨테이너 관련된 신규 조선소를 건설한다는 걸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캐파 증설에 대한 그러니까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캐파 업이 좀 제한적인데 뭐 국내에서 유유설비를 기반으로 해서 뭐 지금 MRO 그 군함 MRO 같은 거 하겠다. 플러스 해외 쪽에 지금 증설이 들어가네. 그러면 조선주는 조정이 나왔는데 이미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네, 그럼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제 MRO의 기대감 플러스 그다음에 LNG가 이제 내년에 진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LNG 발주가. 그거에다가 뭐 이게 단기간에 캐파 증설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 하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캐파 증설을 좀 대응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조선에 대해서는 여기선 조금 더 갈 수 있겠네? 그 정도. 조금 더 갈 수 있겠네? 조금 더 갈 수 네. 있겠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조선이 가지야라고 하면서 랠리를 할 정도의 힘이냐라고 본다면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 정도. 네. 그럼 일단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하면 너무 과한가요? 그러진 않죠. 그건 기술적으로 이렇게 뼈렸다고 반성하는 그런 구간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죽은 고양이 아니에요. 네. 잘 달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 올라가. 잠깐 쉬고 있을 뿐이고 쉬고 있다가, 그렇지. 그 어느 정도 쉬고 또 얼만큼 다시 올라올지만 모르는 것뿐이지 그쵸. 죽진 않았다. 네, 실적이 나오는 회사에 대해서 데드캣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네. 일단 가자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맙소사 돌림이 옆에 음식 있네 키키키 하셨거든요. 저희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우리 공주님께서 아프시기 때문에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두 분께 최현석 봉골레 파스타를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팩을 드리고요. 5팩의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49,000원, 팩당 9,800원 꼴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한 팩에 바지락이 무려 500g이 듬뿍 들어가 있대요. 지금 다시 두 분 잡아주세요. 지금 이게 드시고 계신데 바지락 보이세요? 아니 바지락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침에도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맛있어 보여. 냄새도 너무 좋고. 제가 못 먹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하면은 여기 플라스틱 이 인비절 라인이라고 교정기를 끼고 있거든요. 이걸 끼고 있으면 먹질 못해요. 그래서 이걸 빼야 먹을 수 있는데 이 뺄 때 되게 모양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빼야 해가지고 일단 두 분께 먹는 거는 맡기고요. 지금 아프신데도 너무 맛있게 드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맛평가. 저는 아침 먹어갖고 평가해 주세요. 바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팩트 포케. 이거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일반 봉골레와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를까요? 매워요. 아, 매콤하다. 매콤한 맛이 있어요. 매콤한 맛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매콤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좋아하시나요? 아침 먹고 땀 나서 혼났어. 근데 맛은 있어. 맛있어. 아침에 그 출연했던 그 번호님이나 그 네네네. 도 매운거 아니었지. 오늘 홍선혜. 홍선혜 아나운서님이 하셨구나. 오늘도 매운 거 잘 못 먹더라고. 아, 저만큼이나. 네. 근데 맛은 있었어요. 매콤하지만 맛이 있고 또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엄청 매운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아싸하다 맛있다. 이렇게. 알싸한 맛이 있어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추천을 드리는 봉골레 파스타인데요. 최현석 셰프님 믿고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총 10인분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돌려서 맛있게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신데 이렇게 먹어주셔서. 네,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입고 있습니다. 메종 키친의 맨투맨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메종 키친의 니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맨투맨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요 색상이 블랙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2개의 색상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병행 수입 정품이라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구매를 해보시면 되고요. 남녀 공용입니다. 그리고 25년 FW 신상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살짝 한번 일어나 볼게요. 본부장님 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마이크랑 멀어가지고 아우. 깔끔하죠? 예. 이 여우죠, 여우. 여우. 요 비싼 여우. 아, 네. 여우 같은 분이 여우를 입으니까 여우네. 여우 같은 분이 여우를 입었다. 그게 좋은 블랙박스. 거예요? 블랙박스. 블랙폭스. 박스가 아니라 블랙폭스. 네, 폭스가 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매력적인 가격이니까요. 세련됐어요. 검은색이니까 검정색이니까 그렇죠. 세련된 것 같아. 산뜻하고. 그럼 와이프님께 하나 이렇게. 아, 우리 와이프요? 네. 원래 세련돼. 원래 그런 거 세련돼서. 아닌데. 좀 눈이 높아갖고. 네. 그 얼마 정도예요? 요 굉장히 비싼 건데 3%에서는 87,000원. 이거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네. 맞는지. 알겠습니다. 무슨 매워. 맵죠? 너무 매워. 매워요? 땀나. 머리 땀날 거예요. 고추를 매워서 고추. 근데 또 감기는 또 매운 걸로 쫙 땀을 네. 한번 빼줘야 되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네. 하나. 근데 아침에 얘기했는데 소주랑 같이 마셔도 같이 먹어도 좋아. 술이랑 그렇지. 술안주로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운 날 매운 거 먹고 땀 흘리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구매를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를 끝내고 시청자분들 계속 계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도곡동 조선 이야기 했었는데 도곡동 단타종님께서 전력 반도체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하이닉스 어제 쭉 올라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오늘은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를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 1% 조금 넘게 빠졌죠. 1.91% 하락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에 수출을 허용하겠다라는 네네. 기사가 있었잖아요. 요건 또 다시 하이닉스랑 삼성에게 어떤 호재로 작용할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일단은 전력 반도체는 미국에 우리나라 수혜지 별로 없어요. KC 뭐 이런 거 있고 몇 개 있는데 많지 않은데 조그만 주식 STI라고 있어요. STI라는 종목이 있는데 STI. 커버도 별로 많이 안 하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더럽게 좋아해.
오늘 한 7, 8% 올랐은 겁니다. 그러네요. 7.66%. 제가 몰랐는데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어제 구독자님이 그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래 참으셨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단발성이냐? 좀 더 가면 좀 팔을 것 같아요. 좀 더 가면 팔 것 같아요. 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80% 특히나 눌렸다가 올 때 80% 한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장이 좋고 그게 테마가 가면은 아마 5, 8%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장이 난리가 치지 않으면 90%가 욕심이야. 그건 내게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이 앞으로 더 가면은 sell under strength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요. 전력 반도체는 네. 더 가면은 오히려 그냥 살 실현을 미국 하겠다. 주식 사세요. 한국 주식이 사갖고 그냥 또 물리고요. 헤매지 말고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겁니다. 네, 하이닉스 말씀해 주시겠어요? 파일이 열려지지가 이거 네, 컴퓨터가 천천히 여셔도 됩니다. 컴퓨터가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힘드네요. 요거가 요거가 근데 자료가 진짜 많아요. 아니 그 맞은 것처럼 보이는 기가 지우지 않아서 그래. 계속 쌓여가는 자료들. 요거. 네. 페이지니까 이거 하이닉스가 투자 주의를 받았어요. 네. 이게 작년보다 200% 이상 올라갔을 때 어쩌고저쩌고 무슨 규정이 있나 본데 오늘 투자 주의를 때렸어요. 투자 경고 받으면 골 때려지는데 투자 주의를 받으면 말이죠. 나중에 투자 경고가 되면 아직은 아니고 투자 경고가 되면 신용을 융자를 못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아니면 확 불러 제끼고 이런 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탁 증거금도 100% 납부가 필요하고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 경고로 가면 좀 골 때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10일 동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투자 경고를 받고 투자 경고가 투자 주의를 받고 주가가 그 과거 최근에 뭐 10일인가 15일간에 봤을 때 최고가보다 더 올라가면은 네. 그러면 이 경고를 하는데 최고가 언제였냐면 지난 10일 정도 앞으로 15일 가더라도 57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웬만해서는 57만 7천 넘어갈 수 있지. 사람들 좋아하면은 뭐 투자 경고 나발이고 그냥 사면 60만 원 왜 못 가겠어. 하지만 요거 신경 쓰는 거지. 투자 경고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57만 7천 원을 이제 어저께였는데 어저께 종가를 바로 뚫기에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되겠다. 두 가지 남았죠. 브로드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 네. 브로드컴 가는 게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되는 게 18일 아침입니다. 이 두 건에 지나면서 괜찮으면 그 지나면서는 이걸 뚫고 갈 수 있겠지만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 그것을 응축하는 정도의 기간이 약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늘 HBM 그 3E 그 H200을 판다. 트럼프가 허용해서 한 거. 이거는 사실은 파지티브하지. 타이밍적으로 좀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SK가 1.30% 그리고 SK 스퀘어도 좀 올라줬거든요. 네. 요런 쪽으로 SK 스퀘어가 얼마나 올랐죠? 요건 조금밖에 안 올랐네요. 0.31%. SK 요런 스퀘어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SK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SK 하이닉스 프락시 개념과 지주사 개념으로서 SK 스퀘어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빠져도 SK 스퀘어가 같이 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SK 스퀘어가 거꾸로 3% 5% 달리기는 그거는 부족하고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수급적으로 예전에 할 때는 하이닉스 못 사면은 SK 스퀘어로 사가지고 그거를 하려는 그런 투자 성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SK는 그냥 지주사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따른 네. 자사주 소가 자사주가 꽤 많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를 뚫고 올라가려면 마이크론 그리고 브로드컴 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살짝 들어볼까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텐데 결국 실적이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올랐던 이슈 중에 하나는 ADR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ADR이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뭔가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였던 거고 ADR이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그냥 썰이죠. 아직은. 네. 얘기는 되고 있지만 어제는 완전 썰이었잖아요. 오늘은 혹시 근데 회사 가서 들으신 거 그거 없으신가요? 제가 말 끊어서인데 네. 그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거는 돌았어. 그러니까 ADR을 발행하기 위한 검토가 하는 거지. 이제 검토에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주관사 선정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시장에서 어저께 오후에는 공유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관사를 선정하면 거의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진행을 그러다가 하겠죠. 엎어질 수도 진행을 있나요? 할 가능성이 거의 있어요. 확실히.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네. 어쨌든
밸류에이션 이슈였으니까 어제 이제 단기간에 올랐다가 오늘은 살짝 눌릴 법도 한 거죠. 뭐 그러면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거는 시장의 마음이 될 거다 지금.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붙거나 삼성전자 실적이 좋거나 마이크론 실적이 좋거나 뭐 이런 모습들 아니면 근데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엄청 급등했다는 게 단기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 이슈에 대한 걸로 올라갔던 거는 이미 조금 내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올해는 일단락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좀 지켜보자 여기까지 좀 된 상태고 그다음에 밸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올라가냐 마냐 이제 악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좀 더 치면서 외국인들도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막 퍼져서 거래감 터지고 시장이 뭐 활발하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랠리가 갈 거라고 랠리까지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가 가면 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뭐 상방 베팅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건 아니죠. 두 분 많이 매우시죠? 저는 아침 먹어서 좀 괜찮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매우신 거 같아요. 아주 맛있게 잘 드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 아까 하던 네. 질문 딱 네. 짧게만 다시 그 엔비디아 H200 네네. 중국 네. 수출 허용 요거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파지티브하죠. 네. 페이지 24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HBM 그 HBM이 아니고 그 H200 H200 네. 나온 거는 시진핑도 웰컴했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자체 칩은 목표로 하는 게 H200이 아니고 H20. 이전에 엔비디아가 열심히 공급했던 H20 레벨로 내년에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당연히 더 좋은 거를 H200을 준다면 국산만 고집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파지티브한 거고 오늘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맞고요. 네. 파지티브한데 이 중국 향 비중이 엔비디아가 한 15에서 20% 정도, 20%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 정도가 갑자기 확 생기는 거 아니고 걔네들도 자체적인 칩이 있을 테니까 다 생기지 않겠지만 어쨌든 10%건 15%건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 이 기여도가 그 정도 아니더라도 아마 그게 제대로 되면 한 5%에서 7% 정도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럼 한국은 그렇게 수혜지냐 보면은 한국도 어느 정도 수혜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H200, 엔비디아가 H200 중국 향으로 허용했는데 이게 네. 하이닉스가 수혜냐, 삼성이 수혜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왜냐면 이거는 HBM4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기여는 비슷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HBM3를 얼마나 양산성 있게 내놓아서 하이닉스랑 비딩을 하냐 이거는 좀 없었던 거니까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건 절대 아니고 파지티브한데 워낙 반도체가 올라간 거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가에 반응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이닉스는 ADR이나 그 얘기 지주사 중에서 SK 있죠. 네. SK 밑에가 아들이 누구지? SK 스퀘어가 있죠. 네. 손자가 누구예요? SK 하이닉스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돈이 많어.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뭔가 막 투자하고 싶어.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손자가 뭘 투자할 때는 100% 지분을 사야 돼. 근데 그 룰을 완화해줘서 손자 회사도 뭐 투자할 때 뭐 50% 이하만 자기 돈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투자 회사의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요일날 지주회사에 대한 완화 가능성의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저께 그 얘기도 흘러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이닉스만 한 건 아니고 LG 엔솔도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네. LG 엔솔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많은 게 하이닉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의 지주회사 완화법, 그 다음에 ADR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어저께 마음껏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H200은 파지티브, 네. 타이밍적으로 우리한테는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지주사랑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암살자님이 맨날 반도체 분석만 하는데 오르는 건 사실 또 차전지랑 로봇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5.08%, 에코프로도 조금 상승이지만 0.26%로 강세를 보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오랜만에 3%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2차 전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어제 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자님의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2차 전지가 이제는 다시 분위기를 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순환매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게 지금 대세 상승으로 옛날처럼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엄청 팔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또 팔고 또 반등이 나오면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2차 전지가 뭐 한 번 랠리 갔다 내려가고 한 번 랠리 갔다 내려가고 바닥은 점점점 이제 우상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 있죠.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전가가 될 거고 제품 가격이 전가가 되면 지금 최근에 산 탄산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은 쌀 거란 말이죠. 요 싼 가격 기반으로 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니까 여기에 대한 마진이 좋아질 거고 그럼 내년에 실적은 개선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영은 지금 되고 있고 또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벤치항으로 2조 원 이상의 규모 네. 수주가 나왔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수주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당연히 플러스 모멘텀들은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증설 이슈가 나오긴 좀 애매할 겁니다. 네, 예전처럼 증설 모멘텀이 나오진 않으니까 옛날에 보면 실적도 좋아질 건데 모멘텀이 수주도 쌓여 있고 그래서 증설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업이 미친 듯이 좋아질 거야라고 했던 건데 증설이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이것도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가동률이 올라가는 차원에서 지금 가는 거니까 이게 산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요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랑은 좀 다르겠죠.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랠리 못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네, 반도체도 지금 보면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데 소부장 쪽으로 계속 볕이 못 들잖아요. 왜? 예전처럼 캐파가 너무 그러니까 캐파를 계속 증설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좋아요. 수주 이렇게 쌓아드리고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 보면 더 수주가 들어오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소화를 못 하고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물론 그때도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이제 랠리의 또 하나의 정점이 될 수 있다. 아주 어느 하나 비유를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다 장치 산업이고 투자를 하는 캐펙스 산업인데 과거 한번 들이맞았단 말이에요.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오버서플라이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엔 수요가 웬만큼 되더라도 반도체 엄청 좋잖아요. 2차 전지도 좀 살아난다고 ES 포함해서 중국을 막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 면만 보는 거고 얘네들이 뭐냐면 반도체나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는 투자할 여력이 적어준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매량을 이제 염려해요 미리미리.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캐펙스 영어는 디스플레인이라는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 절제를 하는 거지. 캐펙스 절제를 하니까 앞에 업체들은 꾸준히 가는데 밑에 온기가 모든 그 소부장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2차 전도 그렇고 이게 다 편하게 가느냐. 그렇게 가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가는 먼저 갈 수 있는데 기대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후행하지. 왜? 밸류에이션으로 27전 거 땡겨도 잘 안 나오니까. 그게 딱 목에 걸린 게 오늘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예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20만 원 아무도 부른 게 없거든. 네. 근데 오르서 20만 원 근처 됐어. 18만 원. 어떻게 하냐 이거지. 넘버를 땡기려니까 28년 걸 땡겨야 되는데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어저께도 그 다른 분으로 우리 재균님 했는데 네. 그게 맞아요. 느낌적으로는 센티먼트적으로는 다른 주식 갈 게 없고 좀 금리 인하가 할 것 같고 그럼 이런 데도 수적 보는 거지. 단 5% 7%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참 애매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 콜이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테슬라 자체가 원래 비싸다는 거는 그 말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카밍이라 했잖아요. 네. 그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한테 윈터 이즈 카밍 해갖고 떨궜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전기차 보급이 얼마나 될까? 미국의 전기차가 몇 대나 팔릴 것 같아요? 미국의 차가 팔리면 10대 중에서 몇 대나 전기차일 것 같아요? 점점 줄고 있잖아요. 한 두 대도 많은가? 두 대? 아니야, 그죠.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어요. 두 대 많지. 너도 심하지. 100대 기준으로. 100대 기준으로. 100대 기준으로. 몇 개나 전기차를 팔리는 것 같아요? 똑같이 20%. 지금 4%. 미국의 저기 5%가 안 돼. 5%, 6%인데 이게 10%, 20% 넘어야 되거든. 근데 최근에 원래 이게 10%까지 가다가 지금 5% 내려갔는데 다시 내년에 10%로 간다. 10에서 11% 정도.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팔릴 거라는 게 아직까지 컨센서스예요. 근데 모건스탠이 나온 그 친구 얘기는 내년에 7%가 안 된다.
그렇게 안 돼. 왜? 올해 그 보조금쪽 해가지고 이빨이 땡겨서 그런 거지. 이제부터는 전기차가 제대로 안 팔려. 물론 금리 인하가 확 하면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구매력도 올 초반큼 내년에 안 되니까 미국은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이 갖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이익에 대한 전망을 빨리빨리 못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점이 빨리 안 오니까 주가는 멈춰가고 괴리가 벌어지고 힘들고 이렇게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뭐 아까 뭐 저기 LG 엔솔이 그 저기 벤처에 뭐 2조 들어갔다 이건 별도 얘기고 그러면 주가가 트레이딩 업 되는 시나리오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에서 10% 정도. 그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20조가 나온다고 그렇게 긴장력을 얘기하더라도 주가가 제가 스스로 얘기한 11만 원, 12만 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솔직히 어느 게 더 많은지 모르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넘버가 저스티파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한 5% 10%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다 열어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스티파이는 이상합니다. 그런 정당할 수 있는 콜은 쉽게 안 나올 수 있다.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한다면은 LG 엔소 같은 경우나 에코프로는 모르겠지만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저께 LG 엔소 어저께 올라갔죠. 오늘 빠졌잖아요. 네. 한 4% 어저께 오늘 그거는 계산이 돼요. 계산하는 방법 아실까요? 2조 뭐 오더 받았다 했잖아요. 네. 2조 받으면 LG엔솔이라는 그 셀 있잖아요. 이 마진은 5%가 안 돼요. 그럼 2조 곱하기 5%하면 얼마 돼요? 2조 곱하기 5. 아, 내려야죠. 1,000원. 1,000원 정도 되죠. 그럼 1,000원 곱하기 멀티플, 배수, PR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이네지지 보통 갈 때 40배에서 50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 4조에서 5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 시가총액이 100조니까 주가가 4에서 5%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좀 빠졌죠. 그게 누가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다 공통적인 생각이 도는 거야. 아, 2조 곱하기 5% 곱하기 4, 50배. 그러면 한 5, 6% 갈 수 있어? 안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LG엔서는 넘버가 나와. 그래서 LG엔서는 이게 40만 원 이하 가면은 싸다 느낄 것이고 60만 원 근처 가면은 쉽지 않을 것이고 계산이 되는데 에코프로벤 같은 거는 아까 이런 게 굉장히 이 저스티파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주가 혼자 달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조금 혼자 달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목표 주가 해가지고 30만 원 부르는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여전히 막 확 살아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계산이 힘들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하늘님이 동묘형이 제일 건강한 듯하다. 건강해요. 너무 열변을 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죽어요. 저도 안 마시고. 몸이 약하게든 죽어.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이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잘 안 피시죠? 저 담배랑 술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오, 여기 회식하면 되게 건전하겠네요. 사 마시면. 그래서 저는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못 나오는 사람 이상해요. 명예가 아니에요. 아니 뭐 누구랑 얘기하세요? 이래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네, 저희 지금 4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 두 분께서 자료 진짜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꼭 오늘 알고 가야 한다. 내일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하나씩만 여쭤볼까요? 먼저 여쭤볼까요? 네, 좀 뭐가 있을까요? 애매한데. 애매해요? 네, 뭐가 그 중에 제일 나은 거. 오늘 시장에서 진짜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슈를 막 찾아보는데 섹터적으로 움직인 게 진짜 거의 없었어요. 조선 빼고는 바이오도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이오도 바이오 내부에서 뭔가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이 어떤 섹터나 어떤 주도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별 종목 중심으로 굉장히 상기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보면 오늘 셌던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어요. 이게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딱히 뭔가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수학에서 인적 분할하는 회사로서 이게 전고체 관련된 대표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황화 리튬 기반으로 해서 전해질의 기초 원료가 되는 황화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에 넣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25년부터 150톤 규모의 마더 플랜트, 그러니까 이게 시험 생산을 하기 위한 플랜트를 돌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관련해서 뭐 엄청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2차전지 반등 나오면서 같이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이수 스페셜티가 오르니까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있나 봤어요. 근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 BM 올라가면서 그냥 단지 같이 올라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의 매매는 정확하게 봤을 때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정말 명확한 이슈를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오늘 리튬 가격이라도 올랐으면 제가 그렇게 볼 텐데 리튬 가격도 오늘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이슈를 가지고 정말 호재를 가지고 올랐다 그러면 대세 상승의 가능성도 있어요. 실적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순환매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그러다가는 엇박자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픽하신 오늘의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 뭘까요? 리포트가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짧아서 내일 할게요. 요거는 조금 길게 설명이 필요해서 내일 네. 하고요. 그 바이오 중에서 올릭스가 올랐는데 올릭스. 예,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3개월 안 됐나? 3개월 정도에 타 방송에서 종목 얘기하는데 올릭스를 좀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괜찮게. 근데 주가가 좀 가다가 좀 내려왔는데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어텐션을 받을 만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오. 연말 연초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뭡니까 임상 하고 있는데 상반기 임상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임상 투상 이상? 일상인데 네. 마지막 환자 투여 이런 것도 내년 초에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이 지금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은 NDR을 하고 나서 증권회사 NDR 후기를 적어놓은 거 있는데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곱하기 0.8 정도 이하면은 접근할 수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릭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오늘 정도? 올릭스 네. 5.66% 상승해서 12만 5천 원이거든요.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NLS 갖고 있는 게 16만 원, 17만 원 정도니까 16만 원. 근데 사실은 그거는 수치 자체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슷한 거를 노보노디스크가 얘네가 하고 있는 비슷한 거를 예전에 원총가 샀을 때 그 시가총액이 4조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회사보다 네. 이 회사가 가치가 궁극적으로 더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4조 넘는 가치를 팔린 전례가 있는 거를 참고하실 만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아직 2조 7, 2조 5천. 2조 5천 정도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레벨로 가는 여정 안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체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체크되는 거 아니고 내년 초 1, 2분기 특히 1분기에 기대감이 JP모건 컨퍼런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늘렸을 때 길게 보신 분은 올릭스가 눌림목이 왔을 때 괜찮다. 이렇게 펀더멘트 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길게 포트폴리오적으로 만약에 무슨 그 비만 이런 쪽을 한다면 이거는 올릭스는 비만 아닙니다. 이건 siRNA인데 그 관련되는 거는 한미약품 같이 실적이 반영되는 주식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한미약품도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레벨에 조금 물린다면은 괴리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포트에서 채우고 갈 수 있다.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뭐 알테오제는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나서 그러는데 그거 말고 한다면 요런 한 두 가지 종목이 먼저 후보에 들어온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릭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니면 아주 짧게 오늘의 한마디 네. 할까요? 네, 오늘의 한마디는 노래 제목. 노래 제목. 네. 뭘까요? 돌고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돌고. 오늘은 조선으로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장이 당분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 때 조금 팔고 또 내려오면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좀 네. 사보고 약간 그런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고 내일 돌 종목도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긴 나을 것 같아서 FOMC는 내일 모레 아침에 나오죠. 내일 모레 아침에. 내일 모레 아침. 그래서 그 FOMC 그 파워를 포함해서 날씨도 추운데 네. 벨벳 장갑에 장갑에. 주먹을 넣고 있는데 장갑을 벗었는데 네. 이 강철 주먹이 나오면 우리 힘들죠. 강철 주먹이 아닌 좀 소프트한 주먹을 살짝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강철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벨벳 장갑 속에 과연 어떤 주먹이 들어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소프트한 주먹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철은 네. 추위를 못 느껴. 그렇구나. 장갑을 안 끼거든요. 원래 벨벳 속에.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지? 하여튼 벨벳 장갑 속에 강철 주먹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소프트한 주먹이 나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본부장님 그리고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했는데요.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